궁금한 게 있어요. 네. 선생님이 이제 뭐 출연도 하시고 연출도 하셨잖아요. 맞아요. 연출도 하시고 막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큰 학원에도 계시고 작은 학원에도 계시고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대형 학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곳과 흔히 말하는 뭐 소형 학원이라고 하는 곳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이게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. 학생으로서 대형 학원과 소형 학원을 겪는 거와 저 같은 선생님 입장에서 겪는 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, 확실히 대형 학원은 정보력이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. 아, 정보력이.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졸업생도 많고 그만큼 다양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입시에 도움되는 정보들, 그런 것들이 많이 수용되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제가 겪은 대형 학원일수록 선생님들 개인의 외부 활동이 조금 제한돼요.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, 선생님들이. 선생님들이 이제 바깥에서 촬영이나 공연을 잘 못하게 돼 있으니까. 그래서 학원에 학생들한테 시간을 많이 쏟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, 소형 학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가족적인 분위기, 인원이 작다 보니까 대화도 많이 하고 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확실히 연기 작품을 주거나 무용 작품을 줬을 때 소형 학원인 경우는 학생 개인에 맞게 작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나온다?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, 사실 단점은 조금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, 아무래도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특색에 맞게 진행한다기보다는 다 같이 잘할 수 있게, 다 같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개인의 어떤 성향을 좀 놓치게 되지 않나,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,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. 그 다음에 따라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? 따라해. 예를 들어 학생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 친구가 레슨을 해요. 그러면 나도 하고 싶은 거야. 아, 그치. 쟤만 잘 될 수 없어. 그리고 또 뭐 레슨 너무 비싸. 소그룹 레슨을 해요. 그럼 나도 해야 될 것 같고, 얘가 의상을 맞춰왔어. 그럼 막 나도 해야 될 것 같고.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쟁심이나 따라하게 되는 것들이 소형 학원보다는 좀 빈번하게 일어난다? 그런 점들이 약간 아이들의 자존감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나, 그런 생각도 들고, 소형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같은 분위기다 보니까 좀 의지를 많이 하게 된다, 선생님한테. 그래서 공과사 구별을 조금 못하게 된다. 좀 투정을 더 많이 부린다거나 속 얘기를 더 많이 하면서 조금 수업에까지 지장이 오는 경우도 덜어 있더라고요. 그거를 약간 선생님들이 이해를 잘 못 해주면은 학생이 오히려 되려 선생님한테 서운해하기도 하는 것도 있고. 맞아요. 그렇구나.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저 너무 지금 FM처럼 얘기하고 있죠. 아니요. FM 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, 정말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세요. 엘리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. 저같이 바닥에서 귀여운 이런 엘리트들은, 선생님 혹시 지금 학교가 어디세요? 너무 민망하다. 저는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를 나와서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정말 두 엘리트 사이에서 숨 막히네요. 그런 것 같아요.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의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친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들은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그런 게 많아지고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. 맞아요. 뭐 소형 그룹에서는 뭐 한두 명 정도 그렇게 그룹 레슨도 하고 개인 레슨하고 하면은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, 10명이 넘어가고 20명이 넘어가는데 나만 하고 있지 않아. 그러면 조금 더 뭔가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지 않을까. 맞아요.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아이가 입시를 준비하는데 좀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럼 선생님이 보셨을 때 요런 사람은 대형 학원을 가면 좋고 요런 사람은 뭐 소형 학원을 가면 좋다 하는 혹시 기준이 좀 있으실까요? 스스로 의지가 강한 친구들은 대형 학원을 좀 추천을 해요. 의지가 강한 사람? 어딜 가도 살아남을 것 같은 애들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정보력과 누가 하더라도 본인이 뭔가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대형 학원을 추천을 하고, 조금 내향적이고 누구의 도움이 좀 있어야 본인이 하는 친구들은 소형 학원을 좀 더 추천하는 것 같아요.
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사적인 부분까지도 살짝 조금은 어우러 줄 수 있는 그런 네, 사람들 맞아요. 같은 경우 이건 또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보통 한 학원을 오래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근데 오래 다니면서 거기에 익숙해지고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그 학원에 안주하게 돼요.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학원에 터줏대감처럼 이 학원에 오래 있었고 선생님들은 나랑 제일 친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게을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. 제가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는 꼭 너 이 학원 나가라.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하거든요. 그런 적응하는 거를 두려워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니까 그런 도전을 해봄직한 것 같아요. 제 맞아요. 생각에도. 그러면서 또 얻어지는 게 있고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리고 지금 제가 대형학원, 소형학원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약간 항상 제가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선생님과 작품은 죄가 없다. 선생님과 작품에는 죄가 없다라는 멘트로 전국에 계신 연극영화과 선생님들이 전부 응원하고 있습니다. 저는 선생님들과 작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요? 잘해주셔야죠. 약간 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. 제가 수업 때 아이들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. 배우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 뭐냐? 연기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냐? 뭐 누구는 입이라고 하고 누구는 심장이 있어야 되지 않냐?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주로 장기를 다 얘기하는. 어떤 친구가 숨만 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변인데 숨만 쉴 수 있으면 모두가 다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배움이 있어야겠지만 근데 저도 동의를 해요. 숨만 쉬면 할 수 있어요. 조금 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거 아닐까요?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못할 리 없다라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 사람이 뭔가 특출난 재능이 있고 재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만큼 무언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맞아요. 그 사람이 고민했던 시간들만큼 내가 투자하지 못했었던 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작품 자체에 사실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? 그거를 소화하지 못한다면은 배우의 능력의 부족함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.